그릇은 아닙니다. 2013년 11월에 복원을 했던 그릇 다리입니다. 복원을 했다고 그러지만 저 다리 까지 전부 다 새로 했습니다. 안전사계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저 다리가 왜 최초로 부산에 놓여졌는가, 그런데 왜 드는 다리를 만들어야 했는가, 그 다음에 이 다리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곳은 원래 바다였습니다. 부산에서 남포동이나 부산역 앞에 중앙대로는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매축을 해서 바다 위에 다시 땅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쪽 오른쪽 여기는 잘 알다시피 섬입니다. 영도라는 섬이죠. 그런데 그 영도라는 섬 중에서 보이는 이 부분은 대평동이라고 해서 지금은 깜깜이 마을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 마을이 1905년 사진으로는 아무 사람도 살지 않고 그저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고 바위가 몇 개 솟아있던 이런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런 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장을 세우고 저기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물자들을 이쪽으로 운송을 해가지고 서울로, 대전으로, 대만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저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돛단 배밖에 없습니다. 통통 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저쪽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선 노동자들을 주로 썼기 때문에 조선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데에도 역시 배밖에 없었습니다. 또 더구나 태풍이 불거나 이런 폭풍우가 치면 배들이 운항을 중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이 영도 다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영도 다리가 세운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 역시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바다 속을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완전 노다지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바다 밑에 있는 수산물을 채취하는 도구라든지 어망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미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를 탐구하는 데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을 했지만 29년에 보면 경제 대공황해서 우리가 IMF를 겪고 지금 어려움을 겪듯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야, 우리가 살 길은 대한민국, 조선을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그게 우리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기술자들을 전부 다 여기도 데리고 와서 쭉 서해안부터 남해안, 동해안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나는 수산물들이 무엇인지 조사를 먼저 해서 특화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한 어장이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멸치어장도 적산어장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수많은 수산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자갈치 건어물 시장 이쪽에 일본인들 10명이 부산 수산 주식회사라는 걸 세워놓고 거기에서 가져온 물량들을 판매를 하고 일본에다가 자기 본국에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짬짬한 그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뒤편에 그쪽에 제빙회사나 이런 물건들을 취급하는 세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다 다리를 놓아버리면 그 당시에는 동력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돛을 달고 다니는 배나 노를 젓는 배밖에 없었는데 돛을 단 배가 이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종대로 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 한 40분 이상 더 걸려요. 그리고 부산항이 저 부산항 대교를 만들고 커지면서 바다 밑을 정비를 했지 그동안에는 밑에가 굉장히 정비가 안 되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한이기 때문에 물길이 이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그네들끼리 어느 단계에 뭔가 하면 야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배워온 도계 기술이라는 게 있다. 뭐 다리를 들어? 다리를 어떻게 드냐?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저까지 파란불통까지가 들리는데요. 저게 590톤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쇠다리가 들린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지식인들을 불러서 시의원들을 불러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아무튼 이제 진행을 해서 1934년 11월에 개통식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리가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45년 해방이 되자 이네들은 쫓겨가다시피 가고 나서 우리가 계속 다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난민 동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6.25 전쟁하면 1차 피난, 2차 피난 있잖아요. 6월 25일 여름에 지금과 같은 더운 때에 피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내려온 2차 피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피난하면 2차 피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로 저쪽 북쪽 위쪽이 함경 남북도 이런 쪽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저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갈 때에 올라갈 때 유엔군을 도왔고 국군을 도왔다는 제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배를 타고 여러분들이 보신 국제시장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렇게 배가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디 간답니까? 왜냐하면은 탄 가족이 있고 아직 못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어디 갑니까? 부산항에 간답니다. 부산항이 어디 있어요? 부산을 알 턱이 없죠. 우리가 지금 함경북도 어디 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산항에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부산항은 영도다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도 영도다리 이야기는 들어봤다. 그러면은 네가 먼저 가거라. 그러면 영도다리 내가 찾아가마.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피난민들의 알게 모르게 약속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다리 저 난간에 이렇게 방을 붙이고 내가 여기 도착을 했다. 네가 도착했으면 이 밑에 적어라. 이러고 종이들이 나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엄마 아빠를 찾아서 울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애들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너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 엄마 이제 찾아가라. 부산에 영도다리 밑에 데려다 줄게 이러잖아요. 그런 전쟁 고아 때문에 나온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뒤편에 보면 아주 험한 집이 하나 있죠. 저 집이 뭘 것 같습니까? 넌센스 퀴즈 정도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 점집입니다. 앞에 한 점 있어서 힌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와서 낮에는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그 다음에 남자들은 부산항으로 원조 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저녁이 되면 여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약속을 했으니까 와 있을지 모른다 해서 여기를 와서 배회를 하죠.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찾아왔지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피난을 온 점쟁이가 저기 앉아 있었어요. 다리 옆에 앉아 있어서 저 점쟁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를 지금 북한에 놔두고 왔는데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다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희망적인 말을 하겠죠. 네, 그래서 아이고 살아있다고, 좀 있으면 만나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짓말일지라도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야 우리 누가 살아있대, 곧 있으면 만난단다, 니 그거 어디서 들었노? 야 영도다리 밑에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니도 답답하면 가서 물어봐라.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줄을 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회색 벽이죠, 그죠? 저게.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이렇게 노점으로 이렇게 쭉 점쟁이들이 앉아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겨울이 돼서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판잣집을 짓기 시작해요. 여기 판잣집이 꽉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자꾸 오가고 하는데 바다 해안 가까이, 부산항 가까이에 이런 구질구질한 판잣집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이유. 또 부산에 그때 당시 피난 시절 당시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부산역전 대화재, 국제시장 대화재, 용두산 대화재 너무 많이 나가 판잣집 때문에 얘들이 나무로, 바싹 마른 나무로 벽을 만드는 데다가 종이에다가 기름칠해서 콜타르를 해놨으니까 불이 붙었다 그러면 얼마 전 산불처럼요, 불 덩어리가 휙 바람에 날려서 또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엉망이었습니다. 완전 불바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잣집을 철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점쟁이들이 또 난리예요. 우리가 이 점을 봐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쩌나 말이고 이런데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집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집들이 쭉 있었는데 이 집이 뭔가 하면 그 원조 물품을 보관하던 보관 창고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될 때는 보세 창고로 바뀝니다. 근데 요것들이 있고 그 앞에 이런 점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거하고 우리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 저기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2층으로 만들고 집을 막 쪼개서 여기에 한 50개 정도의 점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남은 쪽에 이제 그 여기 사진이 있을라나, 요겁니다. 지금 남은 집은 요 집이거든요. 요 집은 지금 빈터가 돼 있죠. 요 집은 지금 이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2015년까지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라리 광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와서 부산까지 종점, 또 여기 부산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다. 왜냐하면 요 롯데 건물 자리가 시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과 시청 사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15년도에 제가 해설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이랬는데 요즘은 뭔가 조금 가능도 할 수 있겠나, 북한만 조금 이래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도 다리가 복원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구경을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은 넓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 1966년에 이제 드디어 비로소 영도에 수돗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도관을 요게 용두산 옆에 복병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수지로 이렇게 물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관을 이렇게 다리에 묶어서 지나갔기 때문에 다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6년부터 47년 동안 이 다리는 들지 않는 일반 다리와 같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인가 6년인가
성수대교가 붕괴되죠. 그렇게 해서 전국의 다리를 일제 점검해라 해서 영도다리는 D등급을 받아서 이제는 영도다리를 3년 안에 철거해라 이런 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또 이 영도다리가 살아남으려고 여기에 있던 시청이 너무 비좁다 해서 연제구로 옮겨가고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롯데백화점이 우리가 가겠다. 그런데 백화점을 세우면 사람들 교통이 너무 복잡하니까 6차선 다리를 놔야 중간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롯데에서는 6차선 다리를 놓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6차선 다리 세 다리 말고 영도 다리를 복원해달라. 이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롯데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롯데가 수용을 해서 요 다리를 1,100억을 들여서 롯데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하고 이 도개되는 부분을 다 원래대로 이렇게 복원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다리가 드느냐 하면 여기에서 파란 물통까지 590톤이라고 그랬죠. 그거의 3배에 달하는 1,800톤짜리 시멘트를 붙여가지고 요 회색 기계실 저 끝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우리 와 대저울 하면서 와 고추 같은 거 달 때 와 요렇게 하잖아요. 뒤로 이렇게 갈수록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다리 사실 엔진이 작동하면 금방 푹 들립니다. 그래서 좋게 천천히 구경하시라고 오히려 감속기를 달아놨습니다. 여기에. 네, 그래서 우리가 시소의 원리,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어른이 탁 타면 휙 들리듯이 그런 원리로 쉽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게 한번 들고 내리는데 하루에 전기세가 65,000원이라네요. 그러면 한 달 모아지면 20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저쪽에 또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지금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1분 정도 있어야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 가에 지금 철 구조물은 그 당시에 다리를 놓고도 조선인들을 빨리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전차를 놔줬습니다. 지금 부산에 15개 구가 있고 기장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영도에는 지하철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얼마나 조선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했는지 왜 그럴까요? 일단은 싸요, 그죠? 지금 말 잘 들어요. 손맵시 좋아요. 그래서 저 영도는 완전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요거 사진만 보고 나면 아마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게 24년 지도인데 영도대교도 없고 부산대교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지금 이제 이 음악은 올라갑니다. 저 파란 물통 쪽을 보십시오.